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요즘 핫하니까 비트코인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사실은 전에 말했듯이 비트코인 이제 뭐 마이닝이라던가 채굴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서 세금 관계가 참 애매해지겠구나. 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세금 관련을 찾아보다가 나온 그 생각이에요. 근데 일단은 한국은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냥 들었어요. 제가 직접 다 확인해 본 게 아니라 현재 뭐 비트코인 차액을 남긴 거라던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 목적으로 사서 내가 만 원에 사서 이제 4만 원에 팔아서 3만 원 차익 남긴 거. 그럼 이제 부동산을 그렇게 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 양도소득세가 지금 한국에서 안 붙는다고 얘긴 들었어요. 확실치 않아요. 전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뭐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투자의 목적으로 그냥 이거 물건 사놨는데 그냥 금액이 올라서 파는 거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아예 뭐 사고 파는 게 내 아예 직업이다, 전문이다. 그러면 그게 그런 차액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1년 동안 했을 때 돈을 이만큼 벌었고 1년 동안 돈을 이만큼 잃었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번 거든 잃은 거든 그거에 대해서 뭐 세금을 환급을 받든 세금을 내든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이제 세금 관계가 보통은 있는데, 좀 이따 채굴 들어가면 되게 재밌어져요.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근데 일단 한국은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안 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뭐 법 제정이 안 됐을 거고 정비가 안 됐을 거고 아직 이거를 재화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 세금 관계는 미국 쪽에서는 일단 거의 정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 아마 세금으로 되고 있는 게 아마 한국 세금을 뗄 때도 영향력을 좀 미치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한국이 법을 제정할 때 많이 봐서 제정을 하겠죠. 그러나 한국은 또 주식세를 떼는 것도 미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도 되게 비슷한데, 그런 제도는 되게 뭐 합리적이라면 합리적이고 명백하다면 명백한 그런 세금 제도가 있거든요. 또 그거를 기준으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미국 자체도 비트코인 자체를 이제 통화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체 내부에서 통화를 돌리는 거, 그러니까 걔네 개념의 통화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얘네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를 뭐로 보냐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기본적인 거 일반 사람들이 그냥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뭐 돈을 오르면 판다, 아니면 돈을 내렸을 때 팔아고 손해를 본다, 이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그런 양도소득세 개념으로 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차액 양도소득세 차익이 생기면,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차익이 생기면 그거의 절반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비트코인을 만 원에 사서 4만 원에 팔면은 3만 원의 이득이 남긴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15,00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요. 15,000원을 떼간다는 게 아니라 그게 기본 이득으로 봐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세율이 얼마인지는 이제 제 누진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올해 종합소득세를 낼 때 누진세가 있잖아요. 내가 봉급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그것도 많이 떼야 되는 거고, 봉급이 하나도 없으면 거의 면세일 거고 세금을 안 내는 그 브레이크에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게 떼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단순하게 투자 목적 이렇게 사고 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주식 사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미국도 주식을 사고 팔면은 똑같은 법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주식처럼 보면 된다가 전부예요.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이제 뭐 금을 샀다가 금을 팔아서 차익을 남겼다. 똑같은 개념이고, 내가 US 달러로 한화를 샀는데 한국 돈이요. 그 한국 돈이 두 배가 올랐어. 그래서 팔고 두 배만큼 돈을 벌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법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든 뭐든 간에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로 본다. 그 재화는 우리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재화를 뭐 하는 거에 대한 무슨 뭐 부가가치세를 붙이거나 이건 어렵지만 팔아서 남는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거기는 되게 깔끔하게 정립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재밌는 게, 이제 주식을 이런 식으로 그냥 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 자체가 직업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자체 비즈니스를 만들었고 나는 개인 사업인데 나는 하루 종일 주식만 한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법리가 정립이 되냐면, 주식을 하는 동안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거가 있는데,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관계는 보통 뭐 투자로 갔으면 그 차익에 대해서 내는 게 전부잖아요. 그 절반에 대해서. 중요한 건 절반이란 얘기예요. 근데 절반에 대해 내는 대신에 내가 만약에 주식을 사려고 올해 돈을 2만 원을 썼어. 그러면 이게 2만 원이 제가 비용 처리를 못 해요. 회사에서. 나중에 이걸 뭐 4만 원에 팔았을 때 내가 2만 원 차익을 남겼으니까 그에 대한 세금을 낼 뿐이지. 그죠? 근데 이게 비즈니스라고 돌면, 내 사업이라고 돼버리면은 2만 원을 올해 사는 순간 그건 나는 내 비즈니스 경비 지출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뭘 팔아서 이제 돈을 받았어. 뭐 4만 원이라던가. 그럼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소득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약간은 물건을 샀을 때 이득 남기고 팔았을 때, 그러니까 뭐 가격 슈퍼마켓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물건을 사면은 그 인벤토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인벤토리 팔았을 때 인벤토리 팔고 남은 돈이 이제 수익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부 판 돈이 이제 매출이고, 아까 그 비용을 빼면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돌아갈 때는 50%에 대해서만 뗀다 이거는 없고, 그냥 100%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용 지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돈을 잃었을 때는 이제 비용 지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 같이 까먹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장점과 단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즈니스처럼 투자를 하면은 그 자체를 비즈니스로 보고 그런 식으로 세금을 떼려고 해요. 거기까지는 좋아.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어차피 뭐 투자 용도로 몇 개 샀다가 나중에 팔면서 차익에 대해 내는 게 전부니까. 이 다음이 되게 재밌어져요. 비트코인에는 채굴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채굴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제가 볼 땐 국세청도 똑같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현재에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야. 이게 재화야. 예를 들어서 금이에요. 금. 그러면 내가 금을 샀어. 그렇죠? 그럼 이거는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금이 생성이 되기 위해 뭔가를 도와줘. 그러니까 내가 금광 이렇게 금 캐는 데 있죠. 마인. 거기서 실제 일을 해서 돈을 받으면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뭐 그걸 달러로 줄 수도 있지만 골드를 떼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떼준 만큼이 실제 내 임금만큼 떼주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마이닝이라는 개념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블록체인이 돌기 위해 제 컴퓨터를 주고 그 컴퓨터가 일을 하면은 그 블록체인이 돌게 도와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가끔 코인을 떨궈주는 거예요. 그 비트코인을. 그러면 나는 전기비를 한 3만 원 내서 이걸 열심히 돌렸는데 비트코인이 하나가 떨어졌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원이야. 그럼 저는 10만 원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 내가 쓴 비용은 3만 원이야. 그러면 보통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이제 돈을 받는 거면은 비용만큼 돈을 받는 게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이게 통화인데, 통화를 찍어내는 주체가 국가에서 찍어하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찍어요. 그리고 통화를 배포해주는 사람, 누구한테 주느냐는 거는 이 서비스를 돌게 해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주는 거거든.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으로 보면은 서비스를 돌기 위해 쓰는 그런 유지비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요. 그럼 나는 서비스를 3만 원어치를 제공했는데 10만 원을 받은 거야. 그럼 이거를 도대체 뭐로 봐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당연히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그 마이닝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코인 하나 받으면은 그냥 선물을 받은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난 취미로 그냥 돌렸는데 누가 선물로 줬어. 대가성이 아니야. 난 비즈니스가 아니야. 10만 원짜리 코인을 받으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원래 이자를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세금을 안 내는 게 정상이라고 보면은 뭐 나라마다 다를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근데 일단 그 선물이 생겼으면은 나중에 10만 원짜리 들고 있다가 이게 20만 원 됐으면 팔면은 그거에 대해서 부동산 팔듯이 차익을 내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거야. 어떻게 세금을 붙여야 되는 걸까? 비즈니스로 돌릴 때. 그래서 제가 마이닝 이제 머신을 한 10개를 사고 마이닝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마이닝 기계 사는 거부터 시작해서
뭐 기계 사는 건 솔직히 곧바로 지출은 안 되겠지. 몇 년 동안 까야겠지만 근데 그 지출이라고 보면은 기계 사는데 든 비용 그리고 전기세 뭐 고치는데 든 비용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들었어. 근데 비트코인을 받은 게 1000만 원어치야. 10배어치. 그러면 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차익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떼야 될까가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있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IRS에서는 지금 어떻게 IRS가 미국 국세청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놨냐면은 뭐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안 좋은 방법이지만 이제 법리적으로는 가장 좀 깔끔한 방법이라고 보긴 하는데 제가 이제 10만 원어치를 하고 100만 원어치를 비용을 하고 1000만 원어치 받았으면은 그 900만 원이 차익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곧바로. 그만큼 뭐라 그럴까 수익을 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수익을 났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고 그럼 그 다음에 나중에 가격이 오르는 거는 이제 부동산 아까 매매하듯이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안타까운 점은 그거죠. 1000만 원씩 비트코인을 받았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냈어.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럼 이미 1000만 원어치에 대한 세금을 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절반 가격이 되면은 이미 나는 세금을 냈는데 가격은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팔을 때 손실이 나는 경우로 처리해갖고 그걸 이제 뭐 쟁여놨다가 손실을 나중에 다른 부동산을 팔아도 돈을 벌었을 때 그거에서 상계하는 법이 있죠. 까는 법이. 나중에 그만큼 벌면 난 예전에 이만큼 잃었으니까 지금 안 낼래. 그러니까 그걸로 같이 퉁쳐줘. 이런 식으로 개념은 돼요. 근데 이미 세금 내고 몇 년 동안 그거 언제 다시 받아오지 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좀 안타깝긴 하죠. 근데 그게 조금 더 맞는 방법 같아요. 사실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비즈니스 돌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이득과 손해를 다 감수한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캐나다 쪽 법리가 지금 되게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게 유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돈을 잃지 않는 법리긴 한데 가격이 올랐을 때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는 있어요. 캐나다 쪽 법리가 어떠냐면은 진짜 웃겨요. 제가 말했듯이 100만 원을 줬고 이제 1000만 원을 비트코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캐나다 법리에서는 이 받은 비트코인이 그냥 내가 가게에서 팔려고 산 이런 그 편의점에서 제가 편의점을 운영한다면 뭐 콜라를 괴짝씩 사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물품으로 봐줘요. 근데 그러면 그 물품의 가격은 얼마냐? 그러면 얘네가 하는 얘기는 네가 든 비용 예를 들어서 제가 전기비 들리고 뭐 해서 100만 원을 냈잖아요. 그러면 좀 1000만 원짜리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그거를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100만 원 내고 산 제품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냥 그 내 가게에 있는 제품. 그럼 그거를 나중에 누군가가 팔 때 차익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게 절반 가격이 됐으면 이제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과 5천만 원의 차이는 이제 4,900만 원? 그럼 4,9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는데 이거는 제품을 내가 사다가 되판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판매용으로 이제 재고를 쌓아놓고 판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뭐 부동산 거래처럼 사놨다가 가격이 올라서 차익으로 돈 번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뗄 것 같아요. 이걸 왜 같냐고 하냐면 이거를 확실히 안 밝혀놨어 국세청이.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게 많은데 걔네 법리로 가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아까 그 개념보다는 좀 난 게 가격이 막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이 10토막이 났다. 반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 가격이 됐다. 그럼 저는 실제 내야 되는 세금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2배, 3배, 4배가 올랐다. 그러면은 아까 방식으로 하면 처음 900만 원에 세금 내고 남은 거에 대해서 50%에 대해서 세금을 낼 수가 있는데 그 미국 방식이면은 여기서는 모든 거에 대해서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숨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닝 쪽에서는 일단 무조건 사놓고 쟁여둔다 이런 개념이면은 그리고 뭐 오를지 내릴지는 이제 확신이 없지만 뭐 올랐는데 세금 내는 건 문제 없잖아요. 내렸는데 세금 낸 건 억울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캐나다 방법이 좀 더 좋아 보이고 사업하는 쪽에서는 그냥 법적인 논리로 봤을 때 다른 거와 형평성 이런 거 봤을 때는 미국 쪽이 좀 더 맞는 방향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까지는 또 뭐 채굴하고 이런 얘기 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2개만 더 얘기하면 좋겠다.
일단 미국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바뀐 규칙이 하나 있어요. 원래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세금의 그냥 구멍이었는데 탈세를 위한 그런 약간의 구멍이었는데 미국 개념이 어땠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통화가 아닌 이제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비슷한 다른 물건으로 물물 교환을 했어. 그럼 이때는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허나 이때 이제 세금을 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막 계속 물물 교환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제품을 다시 미국 달러로 딱 돌아왔을 때 그러면 처음 샀던 제품과 처음 제품 살 때 냈던 금액과 마지막에 이 제품을 다시 미국 달러로 돌려왔을 때 받은 금액 간의 차익을 봐서 그 딱 한 번에 대해서만 아까 말했던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비슷한 부류의 물건의 물물 교환이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거를 그냥 이게 실제 실존하는 피지컬 에셋인지 아니면은 가상의 에셋까지 포함하는지 그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코인 샀다가 이더리움 팔아서 차익 남기고 이더리움 팔아서 뭐 리플 사갖고 남기고 이런 과정을 다 그냥 비슷한 류의 이제 물물 교환으로 봐서 세금을 보고를 안 하다가 마지막에 딱 US 달러 돌아올 때 세금을 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았어요 이번에 미국이. 그래서 그런 물물 교환이 되는 거는 실존하는 그런 피지컬 에셋만 된다라고 이제 법을 바꿔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꾸기 시작하면 한 번 한 번 바꿀 때마다 세금을 내야 돼요. 되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구멍을 막았고 이제 캐나다는 그게 정확히 그렇게 돼 있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해 봐야 돼요. 좀 본 적이 없는데 물물 교환의 그 세금 법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미국의 그게 구멍이었다는 거를 들으면 캐나다는 그 얘기가 없으니까 원래부터 그 구멍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할 거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임금을 주거나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같은 국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 부가가치세를 떼야 되냐 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아니 돈의 개념으로 쓴 거니까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재화를 준 거니까 이제 한국은 일단 안 떼요. 제가 듣기로는 안 떼요. 왜냐면 부가가치세 안 붙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미국 쪽이나 이제 캐나다 쪽은 떼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하는 얘기가 이걸 이제 저런 식으로 보는 거. 어떤 애가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그리고 나는 그거에 대한 대가로 소 한 마리를 준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으로 봐요. 그러면 그 소를 한 마리 준 거는 이미 그 순간에 그때 현존하는 그런 마켓의 밸류로 소를 한 마리 준 거기 때문에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된다라는 게 일단 미국과 캐나다 입장이고 그 부분은 한국도 그냥 무리 없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은 별로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뭐 법정비가 안 됐고 그리고 한국 세금 보고 시스템 자체가 자체 신고기보다는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 원래 영업장은 자체 신고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한국은 개인 스스로 자체를 신고하기보다는 정부가 이게 네가 세금이야라고 해서 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부가가치세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일단 법 감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도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비트코인을 내든 뭐 하든 간에 부가가치세는 붙여야 되는 게 이제 현재 뭐 모든 나라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한국은 그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뭐 주식 팔듯이 거기에 대한 세금 붙이는 거 양도소득세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인데 한국은 일단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동산과 똑같이 붙지 않거든요. 뭔가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그냥 주식에 대한 세금 자체가 차익에 대해 얼마 세금 몇 프로 이렇게 내는 게 개인 종합소득으로 환산이 그러니까 합산이 안 된다 그랬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이 나라에서 보듯이 부동산, 주식, 뭐 금 팔고 이러는 거, 뭐 환치기 하는 거 이런 거를 다 같은 그 세로 보는데 이제 한국은 안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세금은 생겨날 거고 그게 통화로 보든지 말든지 간에 뭐 그 부분은 깔끔한 거니까 일반 여태까지 뭐 이코노미 돌리는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하는 거랑 다 똑같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채굴은 정말 애매해질 것 같아요. 정말. 채굴을 하면 똑같은 얘기를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대가라고 보기 시작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면 부가가치세 붙여야 되나? 근데
국내 거주인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안 붙이거든요. 내가 채굴을 한 상대 당사자가 누구지? 이게 네트워크에 그냥 이것저것 포스팅하는 사람들에 대해 각재하는 건데 그 사람들 내가 누군지 다 판단해서 고지서 날릴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보통은 개인 채굴보다는 마이닝 풀에 들어가서 채굴을 해요. 그러면 마이닝 풀 한 수백만 명 모아서 채굴 같이 한 다음에 그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네가 낸 컴퓨터 실력 아니 그 파워만큼. 그러면 그거를 할 때 그 마이닝 풀이 있는 나라에 따라 그 나라가 내 국내에 있으면 내가 부가가치세 내놓으라 그러고 아니면 안 내놓으라 그래야 되나? 이런 굉장히 애매한 문제가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세금 만드는 사람도 골 아플 것 같고 비슷한 게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그 와일드 웨스트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거랑 이제 관련돼서 세금을 많이 뒤져보면서 되게 궁금증이 많고 이게 생각보다 이제 코인 저번편은 이제 저번편은 코인 사갖고 이제 투자하는 거를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거를 안 한다고. 그거에 비해서는 마이닝은 차라리 계산이 충분히 되고 어느 정도 금액을 뽑을 수 있고 이런 계산이 되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안심하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래서 알아본 김에 이제 제가 찾아본 내용들을 이제 공유를 했고 한국 쪽 얘기는 다 들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게 맞다는 확신은 절대 안 해요. 거의 한 0.1% 정도만 확신할게요. 좀 들은 얘기예요. 미국 쪽, 캐나다 쪽은 많이 읽었어요. 그 국세청에서 나온 얘기도 읽었고 그 회계사들이 쓴 글도 많이 봤고 그래서 뭐 그게 바뀌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최소한 50% 맞을 것 같고 한 70, 80%까지도 맞을 것 같지만 저는 전문 변호사, 전문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기 바라고 본인이 그쪽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계사나 그런 사람들 좀 더 자세히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포프TV는 또 즐거운 세금 이야기가 아니라 즐거운 비트코인 이야기로 끝을 내죠. 포프였습니다.